어니스트 해밍웨이의 소설 노인과 바다에 등장하는 노인은 청새치와 힘겨운 사투를 벌이지만 결국 빈손으로 집에 돌아옵니다. 일상으로 돌아와 깊은 잠에 빠진 노인이 아프리카 사자의 꿈을 꾸는 모습에서 이야기는 끝이 나는데요. 소설 속 노인의 이상향이 아프리카의 사자로 그려졌듯이 실제로 모험을 즐겼다는 해밍웨이는 아프리카를 이상향으로 여겼다고 하죠. 미지의 나라인 동시에 여행을 사랑하는 이들에게는 꿈의 나라로 불리는 아프리카. 드넓은 초원을 내달리는 동물들과 광활한 대지 위에 내려앉은 아름다운 석양, 정돈된 대도시와 또 그 자연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마을까지 여행자들이 꿈꾸는 모든 것이 담겨있는 대륙 아프리카는 이상향 그 자체겠죠.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낭만 헤르츠 시즌 1. 오늘은 태고의 자연을 품은 신비의 나라 아프리카로 떠납니다. 안녕하세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낭만 헤르츠 시즌 1의 진행을 맡은 황순유입니다. 낭만 헤르츠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 글로벌 평생학습관과 함께하고요. 네이버 오디오 클립 낭만 헤르츠와 연수구청 유튜브를 통해 다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 다음으로 큰 대륙인 아프리카는 광활한 초원, 그 위를 뛰노는 동물들과 또 황금빛 사막, 웅장한 폭포까지 모두 품고 있죠. 해밍웨이, 생텍쥐베리, 알베르 카미 등 대문호와 세계적인 철학자들에게 창조적인 영감을 불어넣은 땅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경하는 여행지 중에 하나로 불리면서도 그러면서도 조금은 낯선 미지의 땅 아프리카. 음악과 이야기로 우리를 아프리카에 이끌어줄 하림 씨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진짜 또 아프리카 얘기를 또 길게 할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 저 얼마 전에 기사 찾아봤더니 아프리카 홍보대사시기도 하더라고요. 아프리카 홍보대사는 아니고 네네. 한 아프리카 재단이라고요. 네. 이제 우리나라와 아프리카의 이제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많은 일을 하는 이제 외교부 산하 단체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저한테 이제 하도 아프리카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와서 그럼 정식으로 좀 홍보를 좀 하세요. 그래가지고 예, 뭐 그냥 사진도 좀 찍고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오신 이제 분들과 같이 이런저런 토론도 하고 이러면서 저도 이제 공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낭만 헤르츠라는 콘텐츠로 음악과 이야기를 들으면서 세계 여행을 대신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네. 이제껏 뭐 이탈리아, 프랑스, 브라질, 미국, 영국, 아르헨티나 다양한 나라를 다녔지만 네. 아프리카는 사실 막연해요 좀. 국내에도 이 아프리카 관련된 음악을 이제 하시는 분이 꽤 많은데 네. 저는 한 10년간 아프리카 오버랜드라고 하는 그 공연으로 이제 여러분들 만나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프리카 오버랜드라고 하면 뭐냐면 오버랜드 투어를 뜻하거든요. 오버랜드 투어는 육로 여행을 뜻합니다. 아프리카를 여행하는 아주 가장 보편적인 방식이에요. 네. 거기는 뭐 땅이 다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이야기를 좀 하면 요즘 같은 시대에 여행 못 가니까 아무래도 좀 여행 같이 갈 수 있는 그 기분을 느끼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사실은 아까 처음에 이제 녹음 들어가기 전에 리허설을 하실 때부터 그 음악을 잠깐 듣는데도 이미 아픈 초원이었어요. 그랬어요. 뭔가 이렇게 광활한 초원 위에서 네. 동물들이 뛰다니는 것 같고 우리는 네. 그 앞에서 연주를 듣는 것 같은 상상을 잠깐 해봤습니다. 네, 여러 가지 모습이 있으니까 네. 제가 뭐 일단 여러분들 모시고 짧게나마 아프리카 여행을 좀 한번 가보도록 해보죠. 좋아요. 네, 네. 아프리카를 그러면 처음 다녀오신 거는 언제세요? 2008년에 네. 다큐멘터리를 찍으러 한번 처음 갔어요. 네, 근데 그때는 제가 처음에 그 섭외를 받았을 때 저는 좀 글쎄요 지금 아프리카 갈 때가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왜요? 많은 분들이 그곳은 좀 나중에 가라. 예, 여행 여기저기 다녀보고 나중에 가는 게 좋다라는 말을 뭐 어디선가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을 했더니 그냥 아니에요 지금 가세요. 그래서 그때 갔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가길 참 잘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곳에 갔다 온 뒤로 이렇게 뭔가 자연을 보는 방식 그리고 사람을 보는 방식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지고 그리고 무엇보다 시간에 대해서 느끼는 그런 감각이 좀 많이 좀 길어졌다고 해야 되나요? 그곳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오래된 땅이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고고학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의 인류의 조상이 거기서 나왔대요. 네, 그렇죠. 아프리카 땅에서 조금씩 살다가 네네네. 쭉 퍼져 나왔대요. 수백만 년 전에. 그래서 그 땅도 제일 오래됐어요. 지각이. 예, 그래서 뭐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약간 삶이 우리가 이렇게 작은 거에 집착하고 사는 게 되게 우습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아이들은 계속 태어나고 자연은 광활하고 막 그 비가 와도 막 엄청나게 막 많은 양의 비가 오고 뭐 이런 걸 보면 아, 참 인간이 되게 나약하구나. 겸손하게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좋은 여행지였죠. 때로는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다시 서울에서 이제 활동을 하시면서 네. 이렇게 각박하고 네네. 1분 1초에 막 어이. 신경 쓰고 예민해지는 이런 모습이 이게 뭐 하려고 이러는 건가 싶기도 할 것 그런 같아요. 생각 들어요. 그래서 여행을 추천합니다. 아. 그런 약간 자연으로서의 여행. 특히나 아프리카의 그 오버랜드 투어 트러킹은 그냥 차를 타고 하염없이 그냥 끝없는 땅을 달려가거든요. 여기서는 상상 못할 일이죠. 하루 종일 뭐 이렇게 달려가서 어디 뭐 돌 같은 거 보고 또 딴 데로 가고. 근데 그 가는 그 여정과 창밖으로 해가 뜨고 지고 새들이 날아가는 모습을 보면 좀 알 수 없는 그런 감동을 받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트러킹이요? 네, 아프리카 트러킹이라고 이제 불러요, 보통. 그 트럭을 타고 달려요. 개조된 트럭인데 네. 거기가 이제 길 사정도 안 좋고 그리고 짐을 잔뜩 싣고 뭐 짧게는 3박 4일, 길게는 뭐 한 달 동안 여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트럭 안에서요? 그 예, 차 안에서? 예, 차를 타고 이동하고 내려서 캠핑하고 그렇게 계속 다니는 거예요, 그냥. 아니 보통 이제 우리가 뭐 유럽 여행을 간다면 기차가 있거나 버스가 있거나 이런 이동 수단들이 있잖아요. 이제 차가 제일 이제 보편적인 이동 수단이고 철도는 오히려 고급 이동 수단이죠. 그래서 이제 차를 타고 다니고 캠핑을 하고 밥도 길에서 먹고 그냥. 근데 거기 요리사도 같이 가고요. 네. 그리고 운전수도 이제 둘이 번갈아 가면서 운전해서 안전하고 트럭이 되게 커요. 덤프 트럭 같은 걸 개조한 거기 때문에 몇 명이나 들어가요? 한 일반 그냥 버스에 들어가는 20인승 버스가 되려나? 와. 예, 좌석을 다 놓고 좌석이 좀 불편하긴 해요. 네. 버스보다 불편하긴 한데. 편하려고 하는 여행은 아니니까. 네. 네. 그 아래 칸에는 짐과 음식과 개인 짐들 다 싣고 그리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좀 힘들 것 같은데 그 방법이 제일 편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도 요즘에는 뭐 캠핑을 많이 한다고는 하지만 비슷해요. 그냥 다 준비해 갖고 가는 뭐 1박 2일, 2박 3일 정도의 캠핑이잖아요. 근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막 30일, 몇십 일 이렇게 다니면 좀 다니다 보면 익숙해지죠, 이제. 오히려. 불편한 거 많지 않아요? 잠도 그렇고 옷도 그렇고 씻는 것도 그렇고. 씻는 이제 캠핑장 거기가 이제 트러킹이 그 유럽 사람들이 이제 아프리카 많이 갔거든요, 옛날부터. 네. 그 사람들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편하죠. 사실 뭐 씻는 것도 잘 돼 있고 텐트 같은 것도 뭐 텐트에서 자는 건 굉장히 저렴한 이제 트러킹이고 좀 더 돈을 더 쓰시면 숙소에서 자는 트러킹이 있어요. 롯지라고 하는데 거기서 자면 솔직히 그런 것도 좀 다 잡았거든요. 호텔 저리 가라죠. 아침에 일어나면 대잔이 쫙 펼쳐져 있고 뭐 새가 울고 그리고 롯지 중에 전기가 안 들어오고 그런 데 있어요. 네. 그런데도 따뜻한 물 다 데워주고요. 식사 다 주고. 우리가 생각하는 아프리카 여행하고는 전혀. 그러니까 저기 조금 이제 문명의 혜택만 조금 이제 멀어지지. 나머지는 사실 그 유럽 사람들이 좀 까다로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편한 거 좋아하고. 네, 편하게 다닐 수 있고 하여튼 좀 돈을 쓰면 다닐 수 있는데 그것도 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막 너무 비싸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보통 아프리카를 떠올릴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면이 정말 네. 그 끝이 보이지 않는 초원 그리고 그 위를 자유롭게 뛰어다니는 야생 동물들. 그거는 이제 국립공원 지역에만 가면 볼 수 있는 거고. 그런가요? 네, 대부분 그냥 뭐 숲이 좀 나왔다가 좀 황무지가 좀 나왔다가 그리고 사람이 사는 작은 마을들이 나왔다가. 네. 그리고 길거리에 흙집에서 이제 맨발 벗고 다니는 아이들이 좀 보이고 이렇게 인구 밀도가 낮기 때문에 주로 그렇죠. 동물들 초원은요. 아프리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가 가면 동물들이 있다는 건데 그럴 것 같아요, 왠지. 없습니다. 없어요. 이렇게 조그만 농장 같은 데도 관광객들을 위해서 조금씩 키우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네. 그런 것들은 사실 그 아프리카의 국립공원 지역 대표적으로 뭐 세렝게티, 네. 마사이마라 그리고 나미비아 쪽 에토샤 뭐 등등 그런 데 보고 나면 그런 거는 그냥 동네 잠깐 출장 오신 분들이 잠깐 비즈니스 보고 그냥 잠깐 가서 이렇게 얼룩말 인형 하나 사오시는 그런 코스죠. 그럼 세렝게티도 직접 가보셨어요? 네, 이제 대표적인 트러킹 코스가 그 세렝게티 가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뭐
굉장히 우리가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관광지, 뭐 빅토리아 폭포, 그리고 뭐 에토샤 국립공원, 나미브 사막 이런 데를 가는 여정 중에 여기저기 들렸다 가요. 그래서 전 다 가봤죠. 그 빅토리아 폭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경이롭다고 하던데 네. 어떠셨어요? 처음 탁 마주하고. 그들 말로 이제 모시오야 투니아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빅토리아 폭포는 이제 영국 사람들이 예, 이제 거기를 이제 옛날에 식민지로 지배를 했기 때문에 네. 자기네 이제 이름을 갖다 붙인 거죠. 그쵸. 예, 그래서 원래 모시 폭포라고 저는 이제 부르죠. 근데 그건 아프리카인 예, 거예요? 그 동네 사람. 천둥 소리라는 뜻이에요. 그 이름이. 아. 그래서 가까이만 가면 천둥 소리가 나요. 이 낙차 때문에요? 이런 소리가 이제 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저는 네. 생전 처음 듣는 그런 소리를 이제 가까이서 듣게 되고 그리고 저도 그렇게 큰 폭포는 처음 봤는데 일단은 다 비옷을 입고 가죠. 뭐 그냥 뭐 습기와 물 안개가 가득한 데니까 가면 다른 세계에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행하는 여행지에서의 경험이 아니네요. 정말 경이롭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경이롭다라는 것보다 실제로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면 그런 낭만적인 감정은 잘 안 들고 일단 가라니까 가자. 코스라니까. 네, 근데 이제 다른 환경을 접하면 와 신기하다. 일단 신기하다. 그리고 어떡하지? 그리고 와 저거 봐라. 그러다가 배고프다. 그러다 이제 트럭 옆에 옹기종기 앉아갖고 이제 뭐 요리사가 준비해준 이제 간단한 음식을 먹고. 그 간단한 음식이 뭐예요? 아프리카에서는 여행하면서 어떤 음식들을 먹어요? 일단 그 트럭이 가면서 이제 장을 계속 봐요. 예, 매일 하고 이틀에 한 번씩 장을 보면 그들의 음식들 뭐 그냥 야채 이것저것 사줘요. 이제 거기 후기 막 토마토도 사고 양배추도 사고 그런 것도 섞은 샐러드, 빵 그리고 그런 것들을 또 섞어놓고 끓인 스튜, 뭐 밥 그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입맛에는 잘 맞아요 그런 음식들이. 배고프니까 그리고 거기 보면 이제 초원에서 밥을 먹고 또 캠핑하면 저녁에 밥 먹고 아침 밥 먹고 이렇게 하거든요. 세 끼 네. 먹으니까 그러면은 식판을 이제 닦는데 물이 없잖아요. 그렇죠. 물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을 그 한 20명 되는 사람들이 세수대야에 물을 3개를 받아놓고 그걸로 다 씻어요. 처음에 하는 사람이 가장 유리한 건가요? 그래 보이죠. 근데 네. 하다 보면 그런 것도 없어요. 이제 뭐 처음에 저는 기억에 남는 게 그때 당시에 중고등학생들과 같이 선생님들과 같이 이제 인솔교사로 트럭 여행을 좀 오래 갔었어요. 그 저렴한 트럭킹을. 그래서 지냈는데 아이들이 처음에는 더럽다고 자기 식판 자기가 쓰는데 그 세제도 없거든요. 세제 없이 써야 되니까. 근데 이렇게 하면 마지막에 그 음식물이 담긴 설거지물에 손을 담그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거 다 우리가 먹은 거거든요. 더럽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한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이제 맑은 물에 헹구고 이제 행주로 닦습니다. 닦은 다음에 말려요 이제. 햇볕에다가 잘 말리면 한 10분 20분 이제 쉬면서 소화시키면서 말리고 나면 다시 담아서 가요. 그래서 저는 밥 먹는 거예요. 근데 식판에서 냄새가 하나도 안 나요. 근데 그런 걸 보면 경험하고 나면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낭비와 사치를 부리는 건가. 말도 못하죠. 저는 조금 지나치게 청결하다고 봅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데. 네, 사실 저는 사실 그 세제를 잘 안 써요. 평소에요? 네, 그 피부가 훨씬 더 나아져요. 아셨어요? 지금 피부 굉장히 좋으신데요? 네, 그래서 우리 이제 아내는 오빠 더러워요 그러는데 세제를 좀 찝찝하면 쓰고 비누 그냥 물이 이렇게 좀 자주 씻는데 세수도 물로 이렇게 하고 머리도 샴푸 안 쓰잖아요. 저는 없으니까. 여러모로 하여튼 뭐 그런 것도 그렇고 이게 우리가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진 면역력과 그리고 이제 햇볕이 가지고 있는 살균력과 뭐 그런 것들을 잘 이용하면 오히려 저는 더 편하게 그렇네요. 예,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거. 아프리카에서 그런 경험했어요. 예. 경험하지 않고서는 그냥 스스로 이렇게 불편함을 감수하고 바뀌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쉽지 않죠. 그리고 심지어는 저는 그 여행뿐만 아니라 촬영을 많이 다녔는데 네. 거기 가면 이제 전기 잘 안 들어오고 물 잘 안 나올 때 많아요. 그러면 물이 안 나오면 물이 정말 쫄쫄쫄쫄쫄 나오는 걸로 씻어야 되잖아요. 일단 씻어야 되니까 씻는데 그거를 컵에 받아갖고 조금씩 씻으면 조금씩 오래 씻어요. 결국 다 씻어요.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네. 그러면서 씻고 나면 이제 개운하잖아요. 그러면서 와, 요 물로 다 씻는구나. 와, 뭔가 아프리카 여행을 그렇게 한번 다녀오면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많이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을 그때 데리고 다녔는데 그 학생들이 이제 다 어른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공연을 하다가 가끔 옛날에 학생들을 부모님이나 관계자들 만나면 좋은 어른이 되어 있다고 그런 얘기를 뭐 쪽지로도 받고 그래요. 뭐 SNS 메시지로 그 여행 덕분에 우리 딸이 아주 건강한 어른이 됐습니다. 이러면서 왜냐면 그게 불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는 어떤 시발점이 되기도 하거든요. 아프리카나 그런 오지 여행이. 그래서 뭐 자녀분들 말을 좀 안 듣는다. 그러면 잘 알아보세요. 그런 캠프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네요. 예. 뭔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유한하다는 생각을 평소에 잘 안 하잖아요. 잘 안 하죠. 네. 처음엔 불평불만 하다가 좀 지나잖아요. 그러면 없어서 못 먹어요. 없어서 못 먹어요, 진짜. 네. 큰 배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 아프리카 여행을 하면서 저는 뭔가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거를 즐길 생각은 안 해봤는데 액티비티가 꽤 잘 마련되어 있다고 들었어요. 네, 액티비티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럽 사람들 위주로 처음에 그 네. 여행들이 세팅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재밌는 놀이거리를 많이 이제 군데군데 들리죠. 이렇게 가서 오늘 번지 점프 하고 싶으세요? 번지 점프 해보셨어요? 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왜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다시 안 해도 될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 할 수는 있는데 마지막인 이유는 있을 것 같아요. 굳이 이 모험을. 예, 근데 처음에 겁도 없이 뛰었는데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근데 그렇게 정신없이 뛰어가지고 떠밀려서 뛰었어요. 학생들 때문에. 학생들이 같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잠베지 강에서 네. 번지 점프를 했는데 특히나 이제 뛰는 자세가 여러 개가 있어요. 똑바로 뛰는 거, 뒤로 뛰는 거, 물구나무 서서 뛰는 거, 뭐 이런 게 있는데 어떤 걸 택하셨어요? 물구나무 서서 물구나무. 제일 무서운 거. 어떡해. 지금 생각해도 소리 지르셨어요? 당연히 지르지 뭐. 아니 근데 네. 모르겠어요. 그게 안전하다는지 신뢰가 있어서 그런지 네. 짜릿했죠. 이게 오장육부가 있고 땅으로 쏟아져가 떨어지는 느낌 들면서 배가 간질간질하면서 으악 하고 근데 이제 떨어질 때 충격을 받기 때문에 올라와서 뭐 담이 들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하여튼 그래서 2번은 안 한다. 뭐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뭐. 학생들도 그런 액티비티를 잘 즐기나요? 네. 확실히 네. 이제 어린 겁이 친구들 겁이 없으니까 즐기기도 하고 뭐 바다 낚시를 가서 거기서 물고기를 잡아서 회를 쳐먹는 그런 사람도 학생들도 있었는데 배탈 나더라고요. 안 먹던 걸 먹으면 그렇게 날 것은 또 안 먹어봤을 테니까. 이게 왜냐하면 우리 몸의 면역력이 이렇게 다 틀려요. 그 사람들이랑 우리랑 다 틀리고 그리고 그 날 생선 같은 경우는 우리는 먹는데 네. 그쪽은 잘 안 먹어요. 다 익혀서 먹나요? 그러면? 말려서 국을 내서 그걸 먹고 뭐 이런 식으로 먹죠. 예. 그래서 뭐 싱싱한 음식은 잘 안 먹으니까 아무튼간에 뭐 특히나 거기 물 그리고 뭐 흙 이런 데 있는 그런 온갖 그런 뭐 미생물들 그런 것들에 우리는 좀 약해요. 예. 그래서 그거 가면 알러지 올라오는 애들도 있고. 예. 근데 이제 그 동네에 이제 그쪽 사람들은 멀쩡하죠. 그런 체질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라는 말씀을 일단 미리 드려봅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뭐 요즘에는 신혼여행도 아프리카로 계획하는 젊은 친구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가능합니다. 네. 근데 아프리카는 그냥 우리가 가고 싶다고 해서 딱 떠나기는 힘들 것 같고 그래도 여러 가지 뭔가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니에요. 그냥 지금 사실 여행하는 방식 제가 오늘 이제 아프리카 오버랜드 투어 트러킹을 얘기하러 나왔는데 네. 여행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거기도 이제 대도시는 굉장히 정말 잘 살고요. 예, 빈부격차가 좀 심하죠, 사실. 예, 그래서 잘 살고 그렇기 때문에 대도시에 좀 머물다가 거기 현지에서 여행 프로그램을 좀 구해서 거기서 자기가 다녀오고 싶은 만큼 다녀올 수 있어요. 원하는 이제 목적지를. 예, 그게 이제 길어지면 오버랜드 투어 트러킹이 되는 거고 네. 짧아지면 이제 짧은 그냥 투어가 되는 건데. 근데 혼자 그걸 막 거기서 차를 빌려서 식당을 뭐 알아보고 그렇게는 못 다녀요. 그거는 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도시 말고 밖에 나가면 그냥 로컬이고 관광객들을 위한 어떤 곳이라고 보기는 쉽지 않고 특히나 또 검은 피부에 익숙하지 않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 그냥 무서운 사람을 볼 수 있어요. 아직 뭐 그런 편견이 있을 수는 있으니까. 제가 처음에 네, 이제 네. 아프리카를 이제 촬영을 갔을 때 제일 먼저 느꼈던 게 그거예요. 피부가 이제 검은 사람들이 햇볕 아래 당당히 이렇게 있는 모습이 굉장히 멋있어 보이면서 한편으로는 와 굉장히 위협적이다. 예. 왜냐하면 우리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본 대부분의 이제 검은 피부의 사람들은 여기에 일하러 온 사람들이나 아니면 영화 속에서 본 모습들은 맞아요. 다들 좀 다른 느낌이기 때문에 그들의 일상을 상상하기 쉽지 않죠. 예. 근데 좀 지내다 보면 너무너무 사람들이 순박하고 좋은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되죠. 화면에서만 이렇게 봐도 처음에 이렇게 좀 무뚝뚝한 표정으로 가만히 있을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살짝 위협적이다가도 씩 웃으면 일단 모든 게 무장해제 되잖아요. 네, 일단은 그 치아가 또 하얗기 그러니까, 때문에 대비적으로. 예, 뭐 저기 쓸데없는 음식들 안 드셔서 그런지. 예, 그리고 아이들이 참 많아요. 아이들이 많고 하여튼 뭐 굉장히 그리고 그런 거기 가면 이제 햇볕 때문에 굉장히 힘든데 일단 검은 피부는 햇볕에 강하기 때문에 예, 그분들은 그냥 씩씩하죠, 그냥. 예, 그렇습니다. 자, 낭만의 리츠 시즌 1 오늘 아프리카 오버랜드 편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림 씨와 여행을 떠나는데 우리가 음악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잖아요. 네, 네. 그 여행을 다닐 때도 악기를 많이 가지고 다니시죠? 네, 저는 이제 여행을 다니면서 곡 쓰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네. 아프리카 가서 한 30여 곡을 썼던 것 같아요. 30여 곡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이에요. 지금 악기를 여러 개 갖고 나오고 지금은 네, 뭐, 우쿨렐레인가요? 네, 우쿨렐레 들고 다니면서 차에 타고 다니는데 심심하면 이런데 갔는데 막 기린이 딱 보여요. 네. 그러면 기린이다. 그래서 길가에 서 있는 기린 아저씨 누가 기린이고 누가 나뭇가지인지 구분이 안 가네. 이렇게 그냥. 어머, 네. 아니 그러면 박수 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짧은 노래. 노래 같지도 않은 노래. 막 이렇게 트로킹을 같이 가는 멤버들이 네. 처음부터 하림 씨가 타는 걸 알고서는 가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제가 트러킹을 한 2번 정도를 이제 길게 했는데 네. 그 중에 한 번 이제 노래를 제일 많이 만들었을 때가 학생들과 갔을 때. 그럼 이제 가서 노래를 하면 애들이 저도 나도 같이 할래요. 그러면 이제 노래를 같이 배운 다음에 예를 들면 같이 만들죠. 예, 그리고 뭐 또 내가 그린 기린이 기린 그림인지 그린 기린인지 구분이 안 가네 다 따라 부르고. 저 또 할 수 있어요. 와! 마음속에 학생이 있으시군요. 집에도 학생이 있고요. 마음속에도 학생이 여럿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이렇게 와. 노래를 계속 만들고 네. 뭐 다니면서 그것으로 이제 아프리카 오버랜드라는 공연을 만들어서 지금 계속 하고 있죠. 아니 그냥 여행을 간다는 것도 굉장히 설레는 일인데 가서 무언가 음악을 또 만들어내고 같이 있는 사람들이 무척 즐거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차에서 계속 저는 곡을 이제 영감을 받으면 가사를 막 써가지고 막 뒤에서 이렇게 연주를 하기 시작해요. 너무 저는 곡 좋다. 쓰는 곡 쓰는 이제 중이죠. 근데 그러면 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들으면서 물론 싫어하시는 어른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시끄럽다 그만 좀 하지. 근데 이제 저 뒤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예를 들면 이렇게 다 아프리카 이렇게 초원을 가다가 이게 이제 칼림바라고 하기도 하고 은비라라고 하긴 하긴데 이 중간에 샀어요 제가 거기서요? 네, 지나가다가 이제 중간에 기념품 가게 잠깐 세워주면 거기서 나 이거 살래요. 그러면 이제 자기들이 만들어 온 거 파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서 거기서 이제 뭐 젬베도 사고 어떤 아주머니는 나무로 된 그릇도 사고 저는 악기를 샀죠. 전 뒤에 앉아가지고 치고 있으면 밖에는 이제 막 그 창밖에 막 이렇게 끝없는 수평선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들 쳐다보고 있으면 배경음악이 되죠. 그럼 내가 이제 뒤에서 산 넘고 바다 건너 찾아왔노라 아프리카 꼭 한번 가보겠다 꿈꿔왔던 곳 아프리카 거칠게 뻗어있는 길을 달린다 덜컹덜컹 친구들 우릴 보고 손을 흔드네 잠보 with my 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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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너무 좋다.
너 지금 저만 관객이 아니었어요. 네. 제 뒤로도 지금 관객분들이 몇 분 더 계시는데, 너무 좋은데요. 음악이라는 게 참 신기한 게 네.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배경음악이 됐을 때는 정말 거기 온 것 같은 그런 착각을 잠깐 이렇게 일으키기도 하고,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연주하면 그때의 장면을 다시 추억할 수 있잖아요. 소환하기도 하고, 그래서 음악과 함께하는 이제 여행을 했었죠. 언젠가 다시 한번 가보고 싶긴 해요. 너무 좋은데요. 이제 그러니까 코로나가 지나면 뭔가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고 이렇게 좀 낯선 사람들이랑 여행을 같이 하다가도 마음이 확 열릴 것 같아요. 음악이 옆에 같이 있다면 네. 마음을 열고 네. 같이. 아프리카 그 오버랜드 투어 트러킹의 장점이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좀 여행하기 편하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과 같이 함께 다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같이 뭐 필요 이상으로 가까워질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너무 불편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특히나 이제 개인적으로 혹은 뭐 한두 명이 가서 거기서 프로그램 신청하면 다 외국 사람들이에요. 네. 그 전 세계인과 같이 한 트럭에 타고 뭐 여행 떠듬떠듬 영어 하면서 이렇게 뭐 지내다 보면 전 세계 친구가 생기죠. 너무 좋은데요. 나이 든 사람, 뭐 가족과 온 사람, 부부가 온 사람, 혼자 온 사람들 이래가지고 초반에 이렇게 좀 밥 먹고 뭐 하다가 한 며칠 지나면 서로 좀 친해져요. 예. 무척 낯선 땅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뭐 가다 보면 아이도 보이고요. 시장도 있고요. 뭐 이런 말씀들이 사람 사는 또 다른 곳이구나 네. 라는 생각을 자꾸만 들게 합니다. 맞아요. 그것을 실제로 보지 않으면 네. 우리들이 보통 생각하는 아프리카 하면 좀 가난한 사람들이 많고 뭘 도와줘야 되고 물론 그런 지역도 존재합니다. 하는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말씀. 예. 동물들이 다가 아니라는 말씀. 우리한테는 너무나도 대중적이고 또 잘 알려진 뮤지션이지만 네. 또 아프리카에 가서는 좀 낯선 그냥 외국인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저 그냥. 예.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재밌는 경험을 하셨다고. 그 나미비아의 국민 가수 잭슨하고도 같이 공연을 하신 적이 있다고. 네, 잭슨이라고 하면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마이클 잭슨 그 잭슨 아니고요. 아니고. 네, 마이클 잭슨 아니고 잭슨 까우에와라는 이제 분인데. 까우에와. 네. 네. 근데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은 굉장히 오래됐고 그리고 우리는 뭐 당군 할아버지부터 시작하면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네. 반만년의 역사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프리카는 훨씬 더 오래된 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나라, 그 국가, 현대 국가가 세워진 지는 그렇게 오래 안 된 곳이 많아요. 거기는 대부분 부족끼리 그게 이제 엄청나게 오랫동안 살아왔죠. 부족이 훨씬 중요했는데 현대 국가들이 세워지면서 나라가 만들어지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정치인들이 뭐 부패를 저지르기도 하고 막 그런 가운데 막 독립을 하는 과정 중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가난한 거예요. 예, 가난한 건데 그런 과정 중에 음악가들이 아주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미비아라는 나라가 이제 독립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부족들이 힘을 합쳐서 막 있을 때 잭슨 까우에와라는 사람이 이제 음악으로 사람들 하나로 모으고 했던 분이죠.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국민 가수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다큐멘터리를 찍으러 갔는데 네. 그분이랑 같이 이제 그분의 무대에 제가 잠깐 올라가서 노래를 이제 함께 불렀죠. 그때 느낌은 어때요? 그때 일단 무대가 그날 공연하는 날 비가 굉장히 많이 왔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이제 그 나미비아의 우기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비를 맞는 관객들이 굉장히 신나 보였고, 예, 그리고 비 오는데 춤을 막 추고, 뭐 그런 모습을 보고 그 춤이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뭔가 예쁘게 보이는 그런 춤이 아니에요. 그럼요. 팔을 쭉쭉 뻗고 엉덩이를 심하게 흔들고 막 그런데 그 모습이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본능을 마음속에 어떤 춤의 본능을 표출해내는 이런. 전 몸친데도 불구하고 같이 춤을 추면 이렇게 뭔가 소화가 잘 되는 기분이 들 정도로 온몸을 심하게 흔들어대는 그런 춤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마음이 시원해지죠. 그래서 공연에서 그렇게 춤추는 사람들을 다 보고 그리고 이제 공연이 주가 아니라 공연이 끝나고 나면 음악을 이제 그 좋은 스피커 시스템으로 막 빵빵 틀어놔요. 그러면 사람들은 저녁 내내 춤을 춰요 거기서. 공연은 공연이고 나 춤 추고 나 노는 건 노는 그러니까 거고. 내가 즐기는 게 우선이구나. 네, 그런 모습을 보고 참 우리는 잘 못 즐긴다. 그러니까 그런 걸 즐기는 것조차도 남의 시선을 이렇게 좀 보잖아요. 조금 그런 편이죠. 난 춤을 잘 못 춰서. 근데 사실 잘 추고 못 추고가 중요한 게 아닌데. 뭐 그런 것 같아. 이게
저도 이제 큰 페스티벌이나 공연장을 보면 우리나라의 관객들은 대부분 앞에 스타가 이렇게 춤을 막 뛰어, 자 뛰세요. 그러면 와 이렇게 뛰잖아요. 한 곳을 바라보고 어떤 뛰는 네. 우리가 왕이 있어서 그랬나? 뭔가 그런 정성가 잘 모르겠는데 그 스타를 바라보고 혹은 그런 어떤 음악을 듣고 같이 이렇게 한 마음으로 그래서 한 마음 잘 뭉치나 봐요. 우리나라는. 근데 거기는 앞에서 노래하면 그 사람은 그냥 그 사람이고 우리끼리 자기들끼리 춤을 그렇게 추고 놀아요. 모르겠어요. 이게 사람에 따라 취향이 좀 갈리긴 할 건데 아무래도 그런 모습을 잘 못 본 저로서는 자기들끼리 노는 모습이 더 좋아 보이더라고요. 한편으로 저도 좀 부럽긴 하네요. 예. 뭐 그죠. 그분들은 그래서 외국의 이제 그 음악가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그 관객들에 놀라잖아요. 열광적인 합창. 떼창해주고 막 네. 이러는 거. 그래서 그 대부분 해외 뮤지션들이 대부분 공통 반응이에요. 한국 관객들 어메이징하다고. 세상에 이런 관객들이 없다고. 막 불꽃 다 똑같이 네, 스마트폰 똑같이 이렇게 막 흔들고. 흔들어주고. 네. 그게 그 문화가 어디서 왔는지 좀 궁금해지긴 하네요. 갑자기. 우리는 내가 즐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 무대 위에 있는 사람을 정말 최고로 막 이렇게 받들어주잖아요. 뭐 이렇게 같이 그걸 위해서 하나가 되는.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뭐 하나로 뭉치는 건 잘하죠. 예. 코로나에도 잘 이겨내고 뭐 이런 것들도 보면 다 하나로 뭉치기 좋아서 그런 것 또 같아요. 그런 분위기에서 느껴지는 쾌감도 우리에게는 또 있는 거죠. 맞습니다, 있습니다. 이제 1부를 마무리하면서 네. 음악을 아까 악기 소리를 듣고 막 그런 즉흥적으로 만들어 오신 노래를 듣고 하다 보니까 네. 노래를 좀 더 듣고 싶어요. 지금 우리가 이제 아프리카 여행을 지금쯤 되면은 이제 한 일주일 했다고 칩시다. 네. 네, 2부로 나가니까 2주짜리 트러킹이라고 하면은 네. 일주일쯤 하면 이제 몰골들이 이제 별로 안 좋아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밥도 사실 뭐 배고프니까 먹는 거지. 살찔 정도가 아닌 거죠 지금. 못 먹죠. 차에서 간식 같은 거 이렇게 중간에 사다가 과일 같은 거 팔면 좀씩 나눠 먹고 하는데 학생들 서울에서 평상시 안 먹던 것들 있잖아요. 그거 그냥 개눈 감치듯이 먹어요. 모양도 이상한 과일 그리고 뭐 견과류 이런 거 그런 거 먹습니다. 우리 너무 잘 먹고 사는구나. 우린 너무 잘 먹고 살아요. 예. 그래서 뭐 그런 거 먹고 하여튼 먹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밤에 텐트 치고 딱 누우면 이제 이런 생각도 대부분 듭니다. 저녁 먹고 이제 차 한 잔 마시면 여행을 떠나온 지 얼마나 되었을까 매일 아침 잠에서 깰 때면 여긴 어디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새가 막 꺄꺄 이렇게 우는데 뜨거든요. 근데 누워서 여긴 또 어디야? 울진 않아요? 이제 힘드니까 그럼 이제 누워가지고 누워서 생각해 그리고 아침을 먹으러 가네. 기대는 안 되지만 친구도 만나고 좋은 구경도 하고 공부 걱정 일 걱정 안 하는데 자꾸 생각나는 보고픈 사람들 그리고 우리 집 냉장고 랄랄랄랄랄랄라 여행이 끝나고 나면 텅 빈 배낭 가득 찬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갈래 집으로 돌아갈래 집으로 돌아갈래 이리로 가볼까 저리로 돌아볼까 이리저리 거리를 헤매다 문득 궁금해져 나는 나의 길을 가는가 내 꿈은 무엇이었나 랄랄랄랄랄라
여행이 끝나고 나면 텅 빈 배낭 가득 찬 마음으로 라라라라라라라 여행이 끝나고 나면 텅 빈 배낭 가득 찬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갈래 집으로 돌아갈래 우리 집 냉장고 엄마의 된장찌개 묵은지 김치찌개 소뚜껑 삼겹살 짜장면 짬뽕도 냉면도 먹고 싶다 먹고 싶다 먹고 싶다 먹고 싶다. 하림 씨의 노래와 연주로 배낭 여행자의 노래 함께 들었습니다. 너무 좋네요. 이거 실제로 이게 그때 잔지바르라는 곳을 이제 그 사람들과 같이 갔었어요. 네. 근데 그때가 여행지 끝물이었는데 배멀미를 사람들이 심하게 한 거예요. 그랬는데 사람들이 정말 누가 봐도 지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같이 가서 저도 이제 그 상황을 노래로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배를 타고 나도 멀미가 나가고 이제 그 사람들이 근데 딱 점심을 주는데 또 이상한 샐러드랑 뭐 이렇게 주는 사람들이 먹은 표정이 다들 진짜 살기 위해 먹는다. 종이 씹는 표정으로 그래가지고 그날 내가 오후에 이제 앉아갖고 이 노래를 만들고 저녁 때 이 노래 불러줬거든요. 그랬더니 정말 사람들이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진짜 그랬어요. 아니 우리가 사연을 모르고 들었을 때 그 편안한 여행의 노래가 아니었군요. 네, 그랬더니 이제 웃으면서 눈은 웃으면 우는 그런 상황. 웃픈 상황이네요, 정말. 네,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그때 뭐 좀 오래 가는 음식들 멸치볶음 싸오신 분이 있거든요. 멸치볶음 다 꺼내갖고 그거 다 먹고 막. 어디 고추장 없어? 다 멸치볶음 그날 다 먹고. 예,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이 노래 배낭여행자의 노래를 여기저기 부르고 다녔는데 저도 이제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을 알려줬잖아요. 네. 그래서 힘들거든요. 힘들어요. 저 럭셔리한 여행 1도 안 해봤습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전국의 고생스러운 여행지마다 동남아시아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 보면 이 가사가 벽에 써 있대요. 한글로 게스트하우스 같은데 그 말을 듣고 내가 집으로 돌아갈래. 예. 우리 집 냉장고. 먹고 싶은 거 다 쓸 거 아니에요. 소뚜껑 삼겹살 막 이런 거 다. 그렇죠. 예. 그때 아이들한테 뒤에서 이제 이 노래 그때 얘들아 먹고 싶은 거 얘기하자. 그럼 떡볶이, 햄버거 뭐 이런 거. 같이 가사를 쓴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렇죠. 그중에 이제 뭐 하여튼 뭐 제가 노래를 만들어서 이게 신치리 멤버 이제 음반에 네. 수록이 돼 있긴 했는데 그 이후로 이 노래는 그 어떤 노래보다 많이 부르고 다닙니다. 네. 가사 중에서 여행이 끝나고 나면 텅 빈 배낭과 네. 꽉 찬 가득 찬 마음이 남는다는 그게 계속 좀 머릿속에 남는 것 같아요. 그게 네. 이제 배낭이라는 게 우리가 그 여행을 좀 짧게 가면 짧게 갈수록 배낭에 이것저것 들어가는 게 많아져요. 근데 길어지면 이제 없어집니다. 예외로 뭐 기념품을 뭐 이렇게 쇼핑을 많이 하시는 분은 점점 늘어나죠. 근데 다 그때 우리나라 요즘 다 있으면 세계적으로 다 있고 웬만한 거 사는 거보다 이제 불필요한 걸 버리게 되죠. 이제 뭐 옷도 버리게 되고 그리고 쓸데없는 것들 버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진짜 제가 언젠가 느꼈어요. 아 여행을 잘하는 건 가방이 점점 가벼워지고 오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면세점에서 어차피 채우긴 할 거지만 비인데 나는 이제 요거 좀 선물해야지 이렇게 느낀 그때나 하면 되는데 여행을 돌아다닐 때는 점점 가벼운 게 좋으니까 이제 또. 비워지고 네. 특히나 이제 한국에서 싸가지고 간 비상식량들 이런 거 싹 다 비우고 뭐 이렇게 삶을 공부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좋네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낭만의 리즈 시즌 1 아프리카 편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를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2부에서 여행 이야기, 음악 이야기 계속해서 나눌게요. 2부에서 만나요.